토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이재명의 공천 농단이 수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우리 정치권에 어느 당이든 공천을 하고 나면 좀 잡음이 있습니다. 공천에 반발을 하고 탈당을 하고 농성을 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부터가 이제는 이게 비명학살이냐 또 비명횡사냐 그 다음 밀실사천이냐 이런 정도의 이름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공천 파동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당이 완전히 내려앉을 수도 있다. 지금 당대표가 물러나고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진행이 된 이 민주당의 공천이 모두 뒤집어 엎어야 될 정도로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을 맞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주말 토요일을 맞아서 송은재TV 멤버십 회원에 많이 가입해 주실 것,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민주당의 공천 파동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자그마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성을 하고 반발을 하고 지금 탈당을 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당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해 말에 진행이 됐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하위 20%를 가려내는 현역 의원 평가 이 부분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걸 수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입니다. 공천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전략공천, 어느 지역은 경선을 한다. 경선을 하면 누구누구를 포함을 시킨다.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공관위에서.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잘못되면 전체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를 리서치 DNA입니다. 이 리서치 DNA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용역을 준 이재명과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입니다. 이 리서치 DNA라고 하는 업체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선정하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탈락한 리서치 DNA를 억지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가 여론조사를 돌린 겁니다. 이게 지금 수습이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민주당의 지금 공천 시스템 전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공정성을. 이 다시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판국이 된 겁니다. 모두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재명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공정한 시스템 공천이 되고 있다. 자기 보고 당대표직 사퇴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이면 365일 매일 사퇴해야 되느냐?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평가에서 빵점을 받은 의원들도 있더라. 다 알다시피 하면서 낄낄대고 비웃었습니다. 홍익표가 나섰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반명 의원들의 이 반발이 빗발치니까 홍익표가 나섰습니다. 홍익표가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나서서 이재명에게 면전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지난해 말에 현역 의원 하위평가 이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걸 점수를 공개할 수 있느냐 이명백이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런데 하루 만에 이명백이 말을 바꿉니다. 이재명과 협의한 것이죠. 이거 공개했다가 난리 난다라고 하는 점이죠. 말을 바꿉니다. 공개 못한다라고 됐습니다. 공관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홍익표가. 이재명 면전했습니다. 그 다음 어제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면전에서 이 리서치 DNA라고 하는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해서 탈락을 했는데 다시 사후에 개입이 됐느냐. 여기에는 이재명의 측근이자 이 공관위 활동의 간사입니다. 공천관리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수석 사무부총장 김병기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김병기가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 이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개입이 됐으며 이 여론조사가 공정하게 된 건지 앞으로 이 여론조사를 배제해달라 이재명에게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홍익표가.
이재명은 지금까지는 여론조사가 제대로 잘 됐다. 앞으로는 배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애매하죠. 앞으로도 배제 못합니다. 앞으로 이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DNA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표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의원총회를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전 의원들에게 이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으며 그동안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무국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자를 골라내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배제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당의 공천 작업의 근간입니다.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솎아낼 것이냐, 경선을 할 것이냐, 전략 공천을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이지 않습니까? 공천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가짜다, 엉터리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정면 돌파하겠다.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홍익표가 현역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재명에게 이제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책임자를 가려내자. 잘잘못을 가려보자. 가려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판입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 스스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자신도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는 판국입니다. 이재명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재명이 자신의 방탄, 사법 리스크 이 부분 때문에 개딸당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도 있고 그 개딸당으로 만들면서 이 공천을 처리하는 이 정치력이 너무나 밑바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물론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없죠. 공천에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하는 방법이 얼마나 거칠고 졸렬하냐라고 한다면 이 성남시의 공무원들 다루듯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당이 총선까지 제대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당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위기감까지 외부 내부 안팎으로 지금 당이 문을 닫을 정도가 됐다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사람들 지금 7명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박용진 의원, 이 현역 의원 평가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이 평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면 평가입니다. 이 윤리적으로 의정 활동을 잘했느냐, 윤리적이었느냐, 그러니까 뭐 동료 의원들의 평가도 있고 또 당의 권리당원들의 평가도 있고 이런 평가들입니다. 0점, 빵점에서 50점까지가 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입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공직윤리평가에서 빵점을 받았습니다. 0점을 받았습니다. 박용진 의원 당직과 포상이 없다라고 해서 빵점을 받았습니다. 박용진 빵점, 김영주 빵점. 그런데 반면에 친문 의원들은 48점, 49점, 50점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공직윤리평가, 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윤리적이었느냐, 이게 한 사람은 빵점이고 한 사람은 만점 50점입니다. 이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40점이고 한 사람이 50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빵점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빵점을 받은 의원들도 있더라라고 낄낄대면서 비웃었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러니까 임혁백이 공개하겠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겁니다. 이 공개하면은 당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친명입니다. 민주당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입니다. 이 간사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명 이 측근들입니다. 김성환 의원. 이 김성환이 한 방송에 나와서 사실은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 빵점도 나오고 만점도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12월은 그 전에 지난해 9월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 그 의원들이 40명 가까이 된다. 29명은 찬성표를 던지고 10명 정도가 기권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정성평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빵점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게 지금 김성환이 털어놓은 자기 변명이자 지금 김성환이 털어놓은 이유입니다. 김성환이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꼴입니다. 이재명이 이걸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12명. 송기도 위원장입니다. 송기도는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이재명이죠. 그 다음 최강욱 변호사, 윤미향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했습니다. 윤리평가에서 김영주에게 빵점을 줬습니다. 박용진이 당직을 맡지 않았다, 포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빵점을 줬습니다. 이런 걸로 빵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만점을 주는 이런 것은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제 자신들도 자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여론조사죠. 이 여론조사, 이 리서치 DNA,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떨어진 이 업체를 나중에 사후에 누가 강제로 끼워 넣었느냐.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이 끼워 넣었다. 이렇게 끼워 넣은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됐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익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 경위를 조사하라. 책임자 문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여론조사를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이재명에게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홍익표가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한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소위 김우영입니다. 김우영 전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이재명의 측근입니다. 이 김우영이 지난해 말에 갑자기 강원도당 위원장에서 갑자기 서울의 은평을에 이 강병원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서울 은평을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강원도당 위원장이 당과 협의도 없이 갑자기 옮기는 것, 이건 해당 행위라고 지금 당헌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경고를 줍니다. 이 김우영에게. 이렇게 경고를 받은 김우영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 그대로 고집을 하다가 이번에 이 지역이 경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도대체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 해당 행위를 하는 김우영에게 경선을 기회를 주느냐. 이게 지금 홍익표가 사례로 든 것입니다. 홍익표가 그래서 이건 경선에서는 안 된다.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뒤집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 여론조사 업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이 지금 이걸 수습을 못합니다. 이 여론조사 업체를 앞으로는 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뺀다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대로 됐느냐. 이 현역 의원들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역 의원을 빼내고 그 자리에 측근들을 집어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린 그 내용들, 이런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여론조사가 완전히 잘못됐다. 그 다음 이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개판이었다. 이 두 가지는 이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완전히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 문 닫는 것입니다. 총선은 뭐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뚫고 나가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지금이라도 이걸 수습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홍익표와 지역구를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는 그런 관계인 임종석의 공천 문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이래서 이재명이 임종석을 컷오프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의원총회가 다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 수습도 안 됩니다. 지금 뭐 농내 이 단식하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농내 돈 받은 건 맞지 않느냐. 농내가 지금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돈 받았다면 이재명은 뭐 이수진 탈당하겠다.
이수진이 뭐 이재명에 대해서 백현동 판결문을 보니까 이재명은 무기징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지엽적인 반발들, 지엽적인 탈당,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천 파동이 되는 겁니다. 공천 농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재명이 저지른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 현역 의원 평가가 완전히 개판이었다. 그 다음 이재명과 가까운 여론조사 업체를 불법적으로 끼워 넣어서 여론조사를 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수습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문을 닫을 위기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공천에 대해서 중단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도 하게 될 겁니다. 법적인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지금 수습도 되지 않고 홍익표는 그냥 넘어갈 수도 없다. 다음 주 화요일 의원총회를 계기로 해서 당이 완전히 뒤집어질 것이다. 당의 뭐 집단적인 5명, 10명의 의원들의 반발, 탈당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의 공천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당이 문을 닫아야 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걸 다 읽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건 공당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당대표가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면서 빵점을 받은 의원이 있다라고 비웃을 수가 있느냐. 이건 이번 공천에서 최악의 장면이다라고 했고, 지금 대장동식 공천을 하고 있다. 이건 공당이 아니다. 당이 문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총선까지 가기 전에 민주당이 뭐 당 지도부 사퇴, 지도부가 무너지고 비대위가 들어서고 이런 차원 더 넘어서서 당이 완전히 망가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감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도 개항을을 찾아서 원희룡의 손을 잡고 개항 곳곳을 돌았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광진도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바쁜 틈을 타서도 이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지금 뒤집어지고 있고, 민주당은 이 공천입니다. 공천 파동. 민주당은 당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토요일 오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